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대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길은 본래 성품이 온순하여 남에게 해대는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런 대길을 어려서부터 바보라고 놀려댔죠. 하이고 저놈은 허구한 날 손해날 것 뻔히 알면서도 제 것을 그냥 양보하니 바보지 바보야. 그러게 어려서부터 제 물건 하나 못 챙겼는데 커서도 여전하구먼. 대길은 나이가 들어 혼이 나였는데도 여전히 동네에서는 바보 대길로 통하였지요. 바보 대길이가 장가갔네. 참네. 바보도 장가가는데 너는 못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대길은 혼이 나고 아이를 낳고 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라고 놀리는 게 싫었지요. 하지만 대길은 그래도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르던 황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였지요. 소를 잡아 고기를 삶고 뼈를 고아 뜨끈한 사골국을 끓이고 전이며 떡이며 맛난 과일을 준비해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대길은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마워 더는 바보라 놀리지 않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가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머저리 같은 놈을 보겠나? 멀쩡한 황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였으니 밭은 누가 갈고 무거운 짐은 누가 나르려 그러는지. 그러게 우리야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해서 좋았지만 대길이 저놈은 장가를 가서도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하니 말일세. 그날부터 사람들은 대길을 바보 대길에서 머저리 바보 천치 대길로 조금 더 긴 별명을 붙여주었으니 대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요. 그리고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대길이 황소 가죽을 팔러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무거운 황소 가죽을 등에 지고 길을 가니 도중에 지친 대길은 길가에 나무 아래에서 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대길을 바보천치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대길은 자기는 바보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왜 이리 안 나오는지 신음하다 잠이 깨버렸죠. 그런데 옆을 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황소 가죽을 쪼고 있었습니다. 순간 대길은 까마귀를 확 낚아채어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에 이르러 가죽 장수에게 가죽을 파니 대길의 수중에 7냥의 돈이 생겼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주막으로 들어가 국밥을 시켰습니다. 주모! 머릿고기 듬뿍 넣은 국밥 2그릇만 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리시오. 밥이 나오기 전 대길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죽 판 돈 2냥을 주막 살인문 아래 숨기고 3냥은 장독 밑에 숨기고 나머지 2냥은 마루 밑에 숨기더니 자리로 돌아와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죠. 그런데 좀처럼 음식이 나오지 않자 대길이 주모에게 소리쳤지요. 주모! 대체 왜 이리 국밥이 넣는 것이오? 국밥 2그릇이라 하지 않았소? 한 사람 더 오면 내드리려고 했지요. 그 말에 대길이 가슴팍에서 주머니를 꺼내 까마귀를 보여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거참! 여기 이분하고 먹을 것이니 얼른 내오시오. 까마귀를 본 주모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까마귀 아니오? 아니 까마귀라니? 말 조심하시오. 이분은 유명한 점쟁이오. 그 말에 주막 안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이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질 않겠습니까? 거참 젊은 양반이 농이 과하시구먼. 주막 한쪽에서 식사하던 나이 지긋한 양반이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자 대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지요. 농이라고요? 그럼 다들 이리 모여보시오. 내 한번 보여드리리다. 주막 안에 사람들이 대길의 넉살에 재밌다고 모여드니 대길은 기다렸다는 듯이 까마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깍깍우는데 대길이 오냐오냐 하며 까마귀 말을 알아듣는 신용을 하자 주모가 물었지요. 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막 살인문 아래 엽전 두 냥이 떨어져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에 주모가 얼른 뛰어가 주막 살인문 아래를 살피는데 정말 엽전 두 냥이 있질 않겠습니까? 주막 안의 사람들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리고 대길이 다시 까마귀를 쓰다듬자 까마귀가 이번에는 까악 길게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나이 지긋한 양반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는 것이오? 장독대 밑에 엽전 선양이 있다는데요. 그 소리에 주막 안의 사람들이 갑자기 장독대로 달려가더니 그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엽전 선양이 있어. 거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뭔가에 홀린 듯 대길의 까마귀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길이 까마귀 머리를 쓰다듬자 까마귀가 더욱 요란스럽게 울어댔습니다. 깍깍깍깍. 허허, 마루 밑에도 두 냥이 떨어져 있다는데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또 우르르 달려가 마루 밑에서 엽전 두 냥을 찾아내니 사람들은 저마다 신기해하며 까마귀의 재주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양반이 몸이 달았는지 엉덩이를 들썩거리더니 대길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그 까마귀 나에게 팔면 안 되겠는가? 대길은 그 말에 능청스럽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이 까마귀는 지리산 깊은 골에서 도사를 만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걸 어찌 함부로 팔겠습니까? 내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제발 내게 파시게. 나이 지긋한 양반이 대길 앞에 조아리며 애원하니 대길은 마지못한 듯 말했지요. 그럼 천냥만 주십시오. 어차피 저야 돌을 닦다 산에서 내려온 것이니 그 돈으로 노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도 할 것이니 그리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집에 가서 천냥을 주겠네. 일단 우리 집으로 함께 가서 돈과 까마귀를 바꾸도록 하시게. 양발을 따라 그 집으로 간 대길은 돈 1000냥을 받아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대길은 아내에게 돈꾸러미를 던져주며 말했지요. 여보, 황소 가죽을 팔아 받은 돈이네. 이 돈으로 당신 비단 저고리도 해 입고 소도 몇 마리 새로 들여놓고 남은 돈은 동네의 인심이나 팍팍 쓰시게. 대길의 아내는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황소가죽이 한양에서는 1000냥이나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거짓을 말하겠소. 어서 가서 비단 저고리에 금가락지 하나부터 장만하시오. 대길의 아내가 돈벼락을 맞은 듯하여 그날부터 돈을 물쓰듯 하니 소도 여러 마리 사고 비단옷에 금가락지 끼고 온 고을을 돌아치니 마을 사람들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디서 그리 많은 돈이 생겨서 돈을 그리 물쓰듯 하고 다니는 겐가? 아이고, 모르셨어요? 남편이 황소 가죽을 한양에 내다 팔았는데 1000냥을 받았다잖아요. 뭐라, 전냥이라고. 그때부터 마을에는 대길이 한양에서 황소가죽을 1000냥에 팔았다는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뭐라? 그것이 사실인가? 그래, 천냥이라네, 천냥. 저 바보 천치 등신 대길이 한양에서 황소 가죽을 1000냥이나 받았다지 않는가? 아이고, 배야. 그날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집 황소를 잡아 가죽을 벗겨서는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양으로 몰려가서 막상 황소 가죽을 팔려 하니 가죽 장수가 놀라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이 많은 가죽을 가지고 온 게요? 나흘을 걸어 이곳에 왔으니 조금 싸게라도 넘기려 하오. 얼마 주겠어? 글쎄, 이렇게 많이는 필요가 없는데 단냥이면 되겠소. 단양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순간 귀를 의심하였지요. 이 양반이 거 무슨 소리여?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시오. 난 이렇게나 많이 살 생각이 없으니. 단양 소리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가죽 장수를 욕하며 돌아섰지만 한양 어디를 돌아다녀도 황소 가죽을 천냥에 산다는 가죽 장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괜히 밥 깔고 곡식을 나르는 소만 잡았으니 내 바보천치 등신 대길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소. 아이고, 우리가 귀가 얇아 바보놈 말을 믿은 게 잘못이지. 마을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단양에 황소 가죽을 팔고 돌아가는데 오가는 동안 먹고 잠자는 돈을 빼고 나니 정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죠.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대길의 집으로 쫓아가 대길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대길의 집 마당에 마을의 똥이란 똥은 다 가져다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대길의 집 마당에 똥이 한가득하니 대길의 아이들은 코를 막고 구역질을 하고 대길의 부인은 울고불고 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길은 마당 한가득 쌓인 똥을 차근차근 모아다 자기 밭에 차곡차곡 쌓아두고는 겨울을 났지요. 그 이듬해 봄 마을 사람들이 밭에 모종하고 거름을 주려는데 온 마을의 똥이란 똥은 죄다 대길의 마당에 퍼부었으니 거름이 모자라 작물들이 힘이 없는 것이 농사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거참, 걸음이 없어서 큰일이네. 아, 그러게. 대길네 집에 뭐 타러 똥이란 똥은 다 가져다 던져버렸어요? 내 오죽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 당신이 헛소문만 안 듣고 왔어도 일이 안 됐을 텐데. 괜스레 일할 소만 없앴으니 남 탓만 하지 말고 가서 똥이나 도로 가져와요. 퍼부을 때는 언제고 이제야 도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난 그런 체면 깎이는 일은 못하네. 아이고, 체면 차리다 굶어 죽겠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확기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기른 작물은 보잘것없었는데 대길이의 밭에서 난 작물들은 속이 실하고 열매도 주렁주렁 달렸으니 대길의 곶가는 이전보다 더 가득 차 마을 사람들의 논밭도 더 사들였지요. 거기에 새로 사들인 소들이 건강한 송아지를 쑥쑥 낳아 놓으니 대길은 해가 갈수록 돈도 더 많이 벌고 일하는 머슴이며 하인들도 여럿 두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는 점점 바보천치 등신 대길이 아니라 만석군 대길로 불렸으니 어느 누구도 대길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해에는 온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은 빼빼 마르고 가을에 제대로 추수를 하지 못하였으니 겨울이 지나고 춘궁기가 되자 마을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먹을 것 좀 없소. 큰일이네요.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으니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대길이네 가서 양식 좀 꼬우면 안 될까요? 하, 내가 예전에 놀려대고 그 집 마당에 똥만 안 퍼부었어도 가겠는데 지난날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소. 그러게요. 이러다가 애들까지 다 굶어 죽겠어요. 부부가 배가 고파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쇠돌이 있는가? 나 대기를세.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만석군 대길이 여길 다 찾아오다니 쇠돌이 부부가 놀라 문을 열어보니 대길과 그의 하인들이 수레에 양식을 가득 싣고 와서 마당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온골에 양식이 떨어져. 고을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내 이렇게 양식을 싣고 다니며 나눠주고 있네. 어서 나와 받으시게. 참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쇠돌이 부부는 줄인 배를 붙들고 마당으로 나와 대길이 건네주는 양식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네. 대길이 자네가 아니면 온 식구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일이 고마울 수가 있는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나?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다 자네와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마당에 똥을 가져다 주는 바람에 내일이 먹고 살 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야 다 갚는 것이네. 그 일은 미안했네. 내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네. 미안하긴 뭘? 여하튼 양식이 더 필요하면 찾아오시게. 난 석군의 집에 얼른 가봐야겠네. 거기도 사흘은 굶었으니 어여가자. 대길이 앞장서고 하인들이 수레를 매단 소를 몰고 온 동네에 양식을 나눠주니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지난날 대길을 바보라고
무시했던 일을 반성하고 대기를 하늘처럼 떠받들었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